선과 선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도형이 정교함을 뽐내고 크고 작은 원들이 여백을 채운다. 2400여 년 전 탄생한 아름다운 청동거울 단유세문경.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섬세한 머리카락 같은 선을 주문을 보냐. 이 단유세문경은 거친 무늬든 고운 무늬든 뭐 어두운 단유세문경은 진짜 성성을 다했다는 물건으로 보여요. 작지만 더없이 세밀한 단유세문경에는 고조선 당대의 청동 기술이 담겨 있다. 뭐 재련 송풍 기술 또는 주조와 거푸집 기술 또는 디자인 조형 기술 이런 것이 일체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단유세문경이죠. 그 당시에 기술의 총체적인 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청동 문화의 미스터리, 신비의 거울 단유세문경의 비밀을 파헤친다. 국보 제141호 단유세문경. 단유란 유가 여러 개라는 뜻으로 거울 뒤에 달려있는 고리 때문에 붙은 것이고, 세문이라는 것은 거울 뒤에 새겨진 문양이 정밀하다는 뜻이다. 지름 21.2cm의 거울을 3개의 큰 원으로 구역 나누고 0.3mm 간격의 선 13,000개를 손수 새겨 넣어 2500년 전 고조선 세공기술의 정수로 꼽힌다. 국보 제141호 단유세문경은 현재까지 발견된 단유세문경 중에 가장 크고 문양이 정치합니다. 거울은 문양면하고 뒤에 모양을 비출 수 있는 거울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청동방울과 같이 지배자의 상징, 수장의 상징입니다. 즉 태양을 비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대리자의 형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청동거울은 한반도 남부 지역과 중국, 일본에서 흔히 나타난다. 주로 청동으로 만든 검, 청동기 시대의 의식용 기구인 청동방울 등과 함께 청동거울이 발견된다.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생명을 의미한다. 때문에 거울은 강력한 정치 권력을 지닌 왕이나 신의 뜻을 받는 제사장의 상징이었다. 지배자인 그들은 옷에 거울을 매달아 권위와 위엄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충남 논산에서 발견된 단유세문경은 지금까지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학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전에는 거친 무늬 거울뿐이 없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은 뇌문이라든가 아주 조잡한 문양의 그런 거울이었는데,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는 상당히 세밀한 선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계셨던 김원룡 교수께서 이 유물 자체는 정말 지금까지 발견된 거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단유세문경의 제작 비밀을 풀기 위해 여러 연구진이 뛰어들었지만 쉽지 않았다. 수백 개에 이르는 동심원과 0.3mm의 선들을 정교하게 그려내는 도면 작업에서 실패를 겪기 일쑤였다. 거푸집이 깨어지는 일도 다반사라 그 제작 과정을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단유세문경의 제작법은 크게 밀랍주조법과 사형주조법, 그리고 석재주조법으로 좁혀진 상태.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연구사는
밀랍과 주물사 주조법을 통해 단유세문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밀랍 주조법은 활석과 같은 석재에 문양을 새기고 밀랍으로 떠낸 다음 밀랍 모형에 진흙을 씌우고 열을 가해 밀랍은 녹여내고 진흙 거푸집에 주조하는 형식이다. 사형 주조법은 모래와 진흙을 굳힌 판에 문양을 새긴 다음 쇳물을 부어 주조하는 방법이다.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봤을 적에는 밀랍 주조법은 문양은 아주 정밀하게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확인이 됐는데 간혹 크랙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물사 사형 주조법은 그 문양은 전체적으로 잘 나왔지만 세밀하고 정교하게 나오질 않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한 결과를 갖고 복원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물로 봤을 때는 당시의 기술에는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유세문경 제작의 비밀을 풀기 위해 석재 주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석재 주조법은 활석에 직접 문양을 새기고 청동 쇳물을 넣어 주조하는 방식. 이완규 주성장은 이 방법으로 단유세문경 복원에 성공했다. 여들이 활석이라는 돌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나고 있고 우리 베이비 파우더라고 그 땀띠 나고 하는데 바르는 거고 분해도 이게 들어가고 가루들 찍고 만져보면 미끈미끈하죠. 아니 그러니까 돌의 입자로서 최고 고운 입자를 가진 돌이라고 보면 되고요. 돌이 준비되면 먹물을 바르는 밑작업을 한다. 간석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도구들도 만들어졌다. 원형 크기에 맞게 톱니를 만든 후 판에 돌려 동심원을 그리는 것이다. 현대의 컴퍼스와 같은 원리다. 톱니를 여러 개 만들면 한꺼번에 많은 동심원을 일정한 크기로 그릴 수도 있다. 콤파스 가지고 가운데 중심을 잡아놓고 콤파스로 이걸 24번을 4바퀴를 돌려버리면 가운데 중심이 잊어버려져 가지고 다 여기에 잊어버려서 도저히 그릴 수가 없죠. 콤파스로는.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우리가 콤파스라고 하지 않고 그림새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림새를 내가 나무나 이런 걸 깎을 때 여기다 핀을 받고 이쪽 핀을 받고 이런 거 이렇게 당겨서 이제 그림새를 썼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새 개념으로 이걸 만들어 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벌써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거울의 섬세한 문양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린 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사이사이를 메운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초정밀 기술이다. 모래 알갱이처럼 이 돌이 형성이 될 때 잘못된 자리에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이제 이 돌 자체가 불량인 거죠. 그럼 이 돌 없이고 반 이상 팠는데 이런 게 딱 긋었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긋으면서 한 번만 선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오케이 좀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주물르면 그 자리는 분명히 표시가 다 나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원본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쭉쭉쭉 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구리와 주석을 혼합한 쇳물을 만들어 거푸집 사이에 붓고 2, 3분 뒤 거푸집을 떼어내면 단유세문경이 눈앞에 나타난다. 단유세문경 주조의 비밀을 푸는데 한 걸음 다가간 순간이다. 단유세문경의 놀라움은 거울면에도 숨어있다. 여전히 그 빛이 살아있는 단유세문경.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65.7대 3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원전 12세기 중국 문헌 주례 고공기에 실린 거울을 만드는 황금 비율과 일치하고 있다.
중국의 그 고공기 담보에 보면 책이 거기에는 이제 거울을 만드는 성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석과 아연과 뭐 청동이 얼마가 섞여야지만 가장 빛나는 거울이 나온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그게 66대 33입니다. 이 황금 비율로 됐다는 것조차도 역시 2008년도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울 중에서 66대 33을 딱 맞춘 거울은 국보 거울이 유일합니다. 단유세문경의 반사도나 선명함은 오늘날 사용되는 거울과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그 주석의 함량을 적어도 20%대 이상을 갖다 섞어서 그 거울을 만들었다는 점은 대단히 생각할 바가 크죠. 그 이유는 현재 재료공학자들은 주석을 15% 이상을 섞으면 그 주조라든가 단조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20%대 이상을 섞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기능과 정교한 모양 속엔 고조선의 놀라운 금속 가공 기술이 숨쉬고 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아름다운 비밀. 수천 년의 빛을 머금은 청동거울 단유세문경이다.